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3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 JTBC가 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강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기훈 의원이 공동대표인 업체가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즉 일감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그 다음은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이 업체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인데 이해충돌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JTBC 보도 내용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네. 먼저 이런 지역 국회의원, 이런 지역 정치인이나 네. 유력 인사 관련 의혹이 서울 지역 매체에서 보도될 때마다 지역 언론이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지역 언론이 예. 먼저 보도해서 치고 나가고 그거를 또 서울 지역 매체가 따라가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요. 독자도 아쉽겠지만 보통 이런 보도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먼저 우연이죠, 우연.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그게 제보가 됐든 우연히 어떤 사실과 마주쳤든 간에 그런 걸 하나 잡고 파고드는 경우가 이제 우연인 경우가 될 것이고, 애초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의식을 전제로 그 문제가 확인이 될 때까지 파고드는 게 기획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JTBC 보도는 후자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작업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 투자가 사실 거대 매체의 몫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이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각자 매체의 몫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이런 보도는 우리가 보면은 자기 매체의 주도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오디오 맥도날드가 이번 강기훈 의원 관련 의혹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JTBC 보도 이후에 다른 매체 후속 보도를 챙겨봤는데 뭔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보도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는 매체도 그렇고요. 또 반박하는 정치인도 어떤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허술한 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하고 해명 내용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오는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 시점을 맞추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후속 보도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허술한 점을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JTBC 보도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지난 1월 13일 수요일이죠. JTBC가 강기훈 의원이 의원 재직 당시 아들과 부인이 최대 주주인 회사를 만들고 이를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등장한 업체가 일진금속과 일진단조입니다. 네. 일진금속은 강기훈 의원이 공동대표인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일진금속, 일진단조 이런 업체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던데요. 네. 일진금속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중소기업인 일진금속은 1988년 5월 2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옥남동에 있고요. 내연기관 부품 그리고 차량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주요 네.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73명,
네. 주주는 5명입니다. 음. 대표이사는 권모 씨 그리고 이제 강기훈 의원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휴직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네. 휴직을 네. 한 거죠. 그러면 휴직을 하면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죠. 일진단조도 한번 보죠. 일진단조 2012년 11월 1일 설립됐습니다. 차량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요. 김해시 삼방동에 있습니다. 네. 임직원 수는 11명, 주주 수는 6명이고 대표이사는 그 앞서 언급했던 권모 씨 예. 혼자 돼 있습니다. 일단 일진금속과 일진단조 대표가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진이라는 이름을 네. 쓴 것과 네. 그리고 이제 차량 부품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이 주요 사업 부분이 일부 겹치는 거죠. 네. 아까 일진금속 소개할 때 강기훈 의원이 공동대표, 지금은 이제 휴직이지만 네네. 공동대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일진금속 그리고 네. 일진단조 주주를 보면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주주요. 예. 먼저 일진금속 주요 주주는 지분율 순으로 사모 씨 네. 그리고 권모 씨 그리고 강기훈 의원 네. 그리고 권모 씨 또 다른 권모 씨 이랬거든요. 네. 최대 주주인 사모 씨가 강기훈 의원 배우자인데요. 29.79%로 나옵니다. 네. 강 의원 지분율은 20.21%네요. 네.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일단 강기훈 의원 부부 지분을 합치니까 정확하게 50%가 나오네요. 네. 그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최대 주주는 배우자이신 사모 씨입니다. 성이 사씨죠. 네네. 네, 좀 드문 성이네요. 그리고 일진단조는 그럼 주주가 어떻게 되는가요? 자, 일진단조 주요 주주 네. 지분율 순으로 일진금속 네. 그리고 권모 씨, 또 다른 권모 씨, 또 다른 권모 씨, 네. 그리고 사모 씨, 강모 씨 네, 이렇게 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 씨는 앞서 말씀드렸던 배우자고요. 배우자. 네. 네. 일진금속이 지분율 25%, 네. 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으로 보면은 좀 순환 출자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번에 뭐 삼성 이야기할 때도 이런 그렇죠. 거 많이 나왔죠. 예. 일단 일진금속 최대 주주가 사모 씨고 일진단조 최대 주주가 일진금속이니까 네. 일진단조 최대 주주가 사모 씨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그 사모 씨와 강기훈 의원 아들인 강모 씨가 지분율 18.8%를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앞서 이제 순번별로 했을 때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강모 씨가 이제 강 의원의 아들인 거죠. 그렇네요. 네. 일진금속 지분 25% 그리고 일진단조 37.6%를 더하면 네. 강기훈 의원 가족이 일진단조에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62%가 넘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일진금속과 일진단조, 강기훈 의원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TBC가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라고요. 네. 일진단조 매출의 54% 정도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왔다. 이 내용을 짚었더라고요. 네, 정리하면 강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에 설립한 아들 그리고 이제 부인 회사가 아버지 강 의원 회사 일감을 받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연대 보증을 서줬고 그리고 수십억 원을 빌려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감 몰아주기 의혹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 바로 공정거래법입니다. 네.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네네. 공정거래법은 이거를 이제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조항으로 규제를 합니다. 총수일가.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인 지원 주체는 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한정이 됩니다. 네. 이게 자산 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10조. 말하는 건데요. 네. 이에 해당하는 기업 집단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로 이제 누리집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총액 합계액이 10조면은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네. 기업 집단이라는 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진금속은 당연히 이제 그런 규모에까지 해당하지 않는 업체고요. 맞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게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거겠죠. 또 이제 편법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 요구로 부득이하게 인수한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해명대로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일감 몰아주기로 따지면 네. 규제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편법 증여 부분을 따지면 한 번은 되짚어 볼 부분이 존재합니다. 짚어볼 부분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감을 받은 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은 복잡한데 어쨌든 계속 네네. 볼게요. 일진금속하고 일진단조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주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수관계고 네. 또 매출 50% 일진단조의 매출 50%를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도 저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과세 요건이 네. 있습니다. 먼저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예.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 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네. 네. 그리고 이제 수혜법인 지배주주 또는 이제 그 친족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중소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특히나 해당 법 위법성 같은 걸 따지려다 보니까 법안들을 좀 꼼꼼히 봤는데 네. 그 법안 내용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네. 그 말 자체가 네. 말이 복잡하니까 일진금속과 일진단조의 경우를 적용을 해서 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공식이 어려우면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네. 풀어봐야겠죠. 2019년 한 해 일진단조의 전체 매출액은 3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일진금속하고 거래한 매출은 17억 2,100만 원으로 54.48%를 차지하는 거죠. 아까 그 매출액 비율 50% 초과하는 경우라는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강 의원 배우자 그리고 그 아들이 보유한 주식 네. 37.6%로 네. 10% 초과 기준을 훌쩍 넘죠. 맞습니다. 이것도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영업이익, 음.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이 없었으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제 일단 그 내용이고 네. 정리하면 일진금속과 일진단조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정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진단조가 영업이익이 없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편법 증여에도 해당할 건덕지는 없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남게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 기준에서 볼 때 네.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한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네. 그 기준을 매출 50% 넘는 일감을 줘 발생한 이익이라고 규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진단조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위법 사항은 없으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하기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 규정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러고 보면 이제 강기훈 의원이 대기업이 아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일진단조와 일진금속 사이에 이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네. 라고 주장하기는 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봐야 할 구석이 좀 많네요. 보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제 표현을 바꿔야 돼. 일감을 많이 줬다.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JTBC는 일진단조가 일진금속에서 수십억 원을 빌려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이 땅을 사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은 것도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JTBC는 이 땅이 경영에 꼭 필요한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일진단조가 매입한 땅 인근에 부산 진해의 경제특구가 조성돼 있다라는 점, 또 부산 제2신항도 공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게 호재가 많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네. 공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경영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호재가 많은 땅을 구입했다. 이건 뭐 그냥 투기 의혹을 제기한 셈이죠. 이 의혹에 대한 강기훈 의원의 해명이 있나요? 강기훈 의원은 일단 일진단조가 네. 현재 공장 땅을 임차 중이어서 네. 향후 이 땅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네. 공장 부지 매입은 자체의 공장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다. 예, 네. 예. 또 매입을 위한 차입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고 또 모든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습니다. 네.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은 창원시 지자체와 협의 때문이라고 했고 일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이제 금융 비용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앞서 했던 것처럼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땅 위치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이 땅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대입니다. 일진단조 매입 토지가 6건에 1만 평 정도 됩니다. 네. 6개 부지 가운데 4개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기도 하고 또 뭐 남편이라고 해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여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빌려준 돈에다가 은행 대출, 그것도 이제 그냥 뭐 신용담보대출 이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을 끼워서 호재가 있는 땅을 사들인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일진단조에 돈이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뭐 상식선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부동산 차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일진단조 대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네. 예,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앞서 최한석 기자가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죠. 예. 그나저나 그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공장이 있는 땅을 빌린 땅이니까 예. 돌려줘야 돼서 어차피 공장 지을 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산 건데, 그럼 공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앞서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원시가 될 텐데 네. 강기훈 의원 해명대로라면 어떤 협의 때문에 건설이 늦어지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기는 이제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원시가 이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 13일 하루 만에 나온 보도 내용이더라고요. 그 JTBC는 다음 날 한 번 더 강기훈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인데요. 이 내용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네. JTBC가 문제를 제기한 강기훈 의원 발의 법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이 이거 하나인가요? 법안은 하나인데 네. 같은 법안의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낸 거죠. 그럼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10월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내용은 공익삼용 토지 등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자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뭐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일 텐데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공익삼용 토지를 양도해서 수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의 10에서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네. 조성토지로 보상받으면 1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사업을 수용하면서 토지를 넘기는 거니까 땅 소유자가 뭐 일정 정도 희생하는 면도 있고 해서 세금을 뭐 일부나마 감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내야 될 소득세가 있기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아예 없애자는 게 강기훈 네. 의원이 낸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 의원이 그 혜택을 볼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 혜택을 보는 당사자라는 게 그 의혹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네, 강 의원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152번지 약 2,132평에 해당하는 땅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로 10억 5,258만 6천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실거래가로 하는 거는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글쎄요. 일단 재산 뭐 거래가는 그렇게 하고 재산 신고도 이 가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가음정 근린공원 계획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네. 창원시는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물론 해명은 있겠죠. 예. 네. 강기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예, 강제적 조치로 이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거 다른 의원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만 이익 보는 게 아니다. 예. 적어도 공원터에 그 정도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겠죠. 뭐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의원이 발의했는데 또 발의를 했다라는 거는 이 내용이 앞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이제 기어이 가결을 하겠다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시 발의한 분은 어쨌든 강기훈 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법안이 10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렇죠. 이번에는 네. 바로 한 달 다음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한 달 만에. 예. 세금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럼 그러게요. 어떤 내용이 되나요? 예. 그 주주가 법인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네.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면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회사 주주일 경우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거 아까 그 일진금속, 일진단조 사이의 금전 거래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에 네. 일진 단조의 빚이 네. 있고 그 빚을 일진 금속에서 갚아줘서 일진 단조 주주인 아들이 이득을 봤으면 현재는 당연히 이득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예, 물론 해명은 있겠죠. 예, 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뭐 정경영사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땅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증여세도 그렇고 모두 이게 세금 문제인데 공통적인 게 국민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국민과 기업에 강기훈 의원 자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입법 기관이잖아요. 그게 참 굉장한 게 그 사법부 같은 경우에 부조리는 보통 위법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거나 또 이걸 외면하거나 이러면서 생기는데 입법부는 위법적인 행위를 위법적이지 않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보면서 조사기로는 강기훈 의원이 경남에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 최고로 많은 자산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인데, 그런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참 세금 문제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먼저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정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뒤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법 개정 시도는 이제 그저 선의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굳이 본인이 나서서 이해 관계가 뻔히 보이는 법 처리를 추진하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죠. 그렇네요. 네. 어쨌든 그 우리 이호기 손유진 기자와 사목이 최한석 기자가 그 JTBC 보도로 시작한 강기훈 의원에 대한 의혹 문제를 뭐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지점마다 하나씩 다 챙겨가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세부 자료를 찾고 준비하고 검토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그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 JTBC 보도 이후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나온 보도에서 후속 보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고드니까 뭔가 놓치거나 좀 헷갈려했던 지점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듯합니다. 예.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발굴하고 보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후속 보도를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깊게 들어가는 이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물론입니다. 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지면에서는 담당 기자가 다른 취재도 있고 지면 분량, 뭐 그런 마감 한계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이런 그 반론의 여지를 만들어 버리면
또 그쪽으로 이야기가 쏠리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디오 맥도날드 우리 오맥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에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준비를 했던 거죠. 진짜 그런 점에서 넉넉한 시간도 아니었는데 두 분 수고했고요. 저희가 그 한 번씩 약간 농담 섞어서 JTBC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JTBC가 뭐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JTBC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간혹 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번 그 의혹 보도 문제를 제기한 JTBC에 칭찬 한번 하고요. 네네. 저는 또 칭찬은 깔끔하게 합니다. 네네. 그럼요. 길게는 안 하지만 영상을 보니까 본 서류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고생 그렇죠.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새해 들어 오디오 맥도날드가 밀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 샤이오맥 여러분께도 저희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